노회찬 의원, 뭐 아마 말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첼로 하는 모습 참 너무 좋아갖고 이 사진을 썼는데, 여기서도 그 사람들에게 무슨 대가를 받은 바도 없다. 근데 돈을 받은 건 사실인데 돈을 준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근데 이제 잘못이라면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저 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조금 받고 신고를 누락하면 그걸 정치적인 사건으로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게 보니까 이 진보 정치라는 게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왔고 깨끗한 정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워낙 더러운 놈들이기 때문에요. 똥바가지를 뒤집어 써도 냄새 더 날 것도 없어요. 다 썩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긴 노회찬 의원이나 노무현 대통령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조그만 오물도 커 보이게 되고 감당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노회찬 의원 정도의 잘못을 갖고 그렇게 목숨을 끊어야 한다면요, 정말 자유한국당이나 그런 쪽에는 하루에 2번, 3번씩 뛰어내게 할 사람들 수두룩백백입니다. 노회찬 의원 7월 23일 며칠 전이 노회찬 의원의 일주기였습니다. 그리고 7월 32일이 조봉암 선생의 60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를 모아서 우리가 진보정당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너 지금 이 순간의 역사에서는 노회찬 의원도 그랬고, 또 최근에 정두원 의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좀 합리적인,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대표적으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염치가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하는 부끄러움을 아는 합리적인 사람들의 자살이라는 주제를 갖고 노회찬 정두원을 그리며 코너를 마련했고요. 두 번째 역사수다에서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심상정 대표님, 대단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의원을 그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했더니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국회도 찾아뵙고, 원래는 우리 스튜디오에 오시기로 했다가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저희가 국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물함 코너에서는 진보 정당과 관련된 진보당이라는 책이 있죠. 여기 뒤에 보이십니까? 이 진보당이라는 책을 1985년에 책이 나왔는데, 저 책이 만들어진 사연 그리고 사용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 역사 통역사, 한홍구의 통역사에서는 진보 정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4곡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순간의 역사, 노회찬 정두원을 그리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이 노회찬 의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근데 주요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노회찬 의원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 10년 전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나 노무현 의원이나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에게 기대를 걸었던 분들에게 좀 어려움이 처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였다면, 이 정두원 의원은 우울증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정두원 의원 같은 분도 우울증에 걸리는구나. 참 쾌활하고 아주 합리적인 분이었는데, 그리고 나름 지금 현역은 아니지만 방송인으로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리고 또 정두원 의원이 가시기 한 2주쯤 전이었나요? 저도 아주 좋아했었던 배우인데, 전미선 씨. 정말 연기력도 좋고 아주 인상도 참 매력적인 배우였고 아주 잘 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배우로서 문제도 없이. 그런데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아, 자살이라는 게 참 너무 큰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와 있는데, 저도 정도원 의원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다 보셨겠지만 한 몇 달 전에 그런 시도를 하셨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족 혁대로 목을 맸는데 혁대가 끊어지는 바람에 혁대가 끊어지는 바람에 살아나셨는데, 아유, 또 그런 다시 한번 그런 시도를 하셔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정도원 의원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좀 진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2011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설이란 코너를 한겨레 신문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정도원 의원을 모셨는데, 그때 성공한 대통령의 집착을 발견하. 이제 이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왕의 남자였죠. 정도원 대통령이. 그러다가 왕이 따돌린 남자. 이제 왕따남이라는 별명이 붙은, 왕의 남자에서 왕따남으로, 왕의 남자였으면은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인터뷰에 못 모셨을 텐데 왕에 따돌린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MB의 오른팔로 MB가 서울시장 시절에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MB를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고 최고 전략가였는데 왜 왕따를 당하게 됐느냐. 이거 형님 통치 안 된다. 형님 대군 안 된다. 우리 MB 시절에 만사 형통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형제분이 다 감옥에 가게 되는데, 만사 형통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직언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이 대담을 마치고 얼마 안 돼서 감옥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옥 간 거 참 안타까웠고, 감옥 안에서 이제, 근데 또 인터뷰한 걸 보니까 감옥 안에서 많은 걸 배웠다 했는데, 참 저도 그 전부터 알던 분이면은 고생하셨다고 나온 다음에 밥이라도 한 끼 샀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그렇게 제가 정치권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는 처지가 아니다 보니까 뵐 기회는 없었는데 매우 안타까웠죠. 그날 우리가 인터뷰를 마치고 이렇게 유쾌하게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진짜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만 해도 그래도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니었는데, 90년대로 들어오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커지더니, 아마 이 통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98년도에 IMF가 있었죠. IMF를 거치면서 이제 쭉쭉쭉쭉 고도 성장을 합니다. 가슴 아픈 거는 민주정부 시기에도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졌어요. 자살률이 높아졌고, 그런데 그게 보수 정권이 되니까 더 가파르게 올라갔죠. 더 가파르게 올라가서 30명대가 넘었는데, 이게 10만 명당 자살률로 30명대가 넘었다는 건 이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점이 아니고 34명까지 갔어요. 34명까지 갔다가 여기를 이제 피크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 촛불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2011년 통계인데요. 2011년 통계인데 보면은 뭐 단연이죠. 우리가 단연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연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게 말이죠. 여기서 30명이 넘었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20명을 넘는 나라가 없어요. 19명대에서 2등인데 우리가 30명대로 1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살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출산율도 낮죠. 산재 사망률도 전 세계에서 탑이죠. 그리고 뭐 교통사고 사망률, 또 존속 살해율, 그런 것도 한국이 최고로 높아요.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한국이 최악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이제 자살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면, 정두원 의원이나
그 배우 전미선 씨의 경우에는 이 우울증이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자살 대책에서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억해야 할 건 이 경찰 수사 기록으로 그 봤더니 우울증이 다가 아니다. 근데 이제 자살 예방 대책하면 너무 우울증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건 좀, 그 우울증이 심하죠. 정도원 의원 같은 분도 우울증으로 우리 곁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중요하긴 하지만 우울증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사회관계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특히 구조적인 문제고, 노인 자살률, 80대 노인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굉장히 높은데, 뭐 이런 것들은 노인 빈곤 문제와 그 깊은 관련이 있다고 그 해야겠습니다. 자살 얘기는 한번 그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황순찬 선생이라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소장을 올 초까지 지낸 분인데, 우리 성공회대 외래 교수도 계시고 또 저하고도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한번 그 저도 이분을 통해서 자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이 자살을 예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뭐 예방을 못하면은 진짜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거니까, 뭐 이 얘기, 자살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의미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서 그 얘기를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살률이 얼마나 많냐?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사망한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살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걸 보면서 정도원 의원도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었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분이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염치 있는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희망대지 기억하시죠? 아마 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순서건으로 얼굴을 가지고 펑펑 울고 계시고, 곤양숙 여사는 민망하니까 딴 쪽을 그 고개를 돌려서 그 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연을 제가 요 테이블에 있던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테이블에 있던 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을 울린 분이 또 글을 쓰셨더라고요. 뭐냐면 이 아까 그 희망돼지, 이 희망돼지를 모았는데, 야, 참 검찰 대단해요. 이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고 이 정말 돼지 저금통을 이게 어떻게, 근데 뭐냐면은 선거 후보가 이 돼지 저금통 이거 문방구에서 사면 얼마 하나요? 한 500원, 1000원쯤 하나요? 이게 유권자들에게 기부금품을 줬다는 거예요. 그 금품을 살포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건 유권자들이 돌려주기도 하고 빌려준 거 아닙니까? 돼지 저금통에 넣어서 다 돌려받은 건데. 그래갖고 이제 이걸 걸었더니 이제 그분들이 기소가 돼갖고 벌금형도 받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형사적으로 다 마무리된 다음에, 형사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부르면은 또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 어쩌고 저쩌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밥을 내셨습니다. 아마 사비로 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초대해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날 도와줬는데 참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답사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우리가 무슨 대접받는 거 원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다만 바랬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얘기했더니 거기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 여러분들의 기대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는데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 없다. 남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부엉이바위에 오르셨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노회찬 의원, 뭐 아마 말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첼로 하는 모습 참 너무 좋아갖고 이 사진을 썼는데, 여기서도
그 사람들에게 무슨 대가를 받은 바도 없다. 근데 돈을 받은 건 사실인데 돈을 준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근데 이제 잘못이라면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조금 받고 신고를 누락하면 그걸 정치적인 사건으로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게 보니까 이 진보 정치라는 게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왔고 깨끗한 정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워낙 더러운 놈들이기 때문에요. 똥바가지를 뒤집어 써도 냄새 더 날 것도 없어요. 다 썩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긴 노회찬 의원이나 노무현 대통령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조그만 오물도 커 보이게 되고 감당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을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당에 누를 미칠까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정말 너무나 가슴 아팠죠. 그때 인터넷에 이런 거 선제했지 않습니까? 도둑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노회찬 의원 정도의 잘못을 갖고 그렇게 목숨을 끊어야 한다면요, 정말 자유한국당이나 그런 쪽에는 하루에 2번, 3번씩 뛰어내게 할 사람들 수도 빽빽입니다. 근데 노회찬 의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게 반성문 쓰고 그 다음에 좀 1시간 정도 손들고 서 있으면 될 걸 갖고 목숨을 끊는데 참 너무 원망스럽고 가슴 아프고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이게 부끄러움이란 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 윤동주의 서시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근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2가지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이 후한무치한 놈들 있죠. 낯짝 두꺼운 놈들. 그 극단의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동주는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길래 참회록을 썼을까요? 이름을 창씨 개명하고 학병 나가라고 해서 전시체제에 호응한다고 머리 깎고,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였을까요? 친일파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세상에 이렇게 가슴에 여린 사람들만 우리 곁을 떠나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현실 정치에서 복원해야 할 것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성, 그 다음에 부끄러움, 그러면 우리 정치가 믿을 만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언제쯤 돼야 정치 자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부끄러움과 합리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가 유독 커 보이는 계절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의 역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